2020년 7월 29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있어 주요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코 대변인은 변화는 대규모 검사, 접촉 추적 시스템, 더 많은 격리시설 구축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검사 비용이 인당 300페소에 달하는 단기 대량 검사를 위해 취합 검사법을 도입하며 접촉자 추적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을 훈련하며 공공사업부에 더 많은 격리시설을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수도권의 병원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수도권 주변의 병원 시설을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루코 대변인은 신흥 감염증 태스크포스 팀이 28일에 8월 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검역 조치에 대한 권고안을 논의했으며 두테르테 대통령은 목요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상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100억 페소가 포함된 바야니안법 2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영향을 받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400억 페소의 자금이 할당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장비를 위해 100억 페소, 소외 계층 및 근로자를 위해 150억 페소, 실업 관련 180억 페소 등이 할당되었으며 정부의 금융기관에 500억 페소가 할당되어 소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저이자 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백신을 요청한 두테르테 대통령의 요청에 중국이 필리핀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이 개발되어 우선적으로 제공되기를 희망한다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서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중국의 우호적인 이웃인 필리핀은 백신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코로나19 발생 이래로 중국과 필리핀은 한 배를 타고 서로 돕는 마음으로 방역에 협력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27일 열린 국정연설에서 필리핀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중국은 무기가 있고 우리는 없다. 그래서 중국이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정쟁을 해야 하지만 나는 할 수 없다. 속수무책이다. 그것을 기꺼이 인정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구체적인 전염병 복구 계획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귀머거리입니까? 라고 해리로코 대변인이 이의를 제기했다. 대변인은 비평가들은 귀머거리라 듣지 못했지만 나는 들었다며 대통령의 연설은 10점 만점에 9점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국정연설 전에 경제관리자들이 경제활동을 박차하기 위해 공공자금을 사용하고 영향을 받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며 사업에 대출을 제공하고 통화정책 도구를 사용하여 투자를 장려하는 등 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열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29일 1,874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추가되어 총 85,486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리루코 대통령실 대변인이 약속한 8만 5천 명을 초과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이틀 연속 1,000명대 이하인 728명이 발생했으며 세부 325명, 라구나 130명이 발생했습니다. 라구나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16명이 추가되었으며 3월 1명, 5월 3명, 6월 6명, 7월 6명이 사망했으며 수도권에서는 6명이 사망했습니다. 필리핀의 사망률은 2.3%이며 오늘까지 총 131만 2,139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율을 환산한 자료가 있어 공유합니다. 거주 인구를 기준으로 100만 명당 확진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사마르 지역이 1,000명당 8.5명으로 가장 많고 세부 지역도 1,000명당 8.2명으로 높습니다. 메트로 마닐라에서는 봉쇄에 들어간 나보타스 시가 1,000명당 4.8명이 확진자 있으며 마카티도 3.3명, 파식은 2.1명입니다. 주한 필리핀 대사관은 한국에 거주하는 필리핀 국민 중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된 사람은 78명이며 34명은 이미 회복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44명의 필리핀 국민들은 한국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으며 다양한 정부 병원과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상원의원들이 바야니안 하에 정부 지출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의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응을 위해 바야니안 액트법을 통과시켜 정부가 예산을 재정비하고
할당하는 권한을 포함하여 정부에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했었습니다. 6월에 만료된 바야니안법은 정부가 조달 개혁법에 명시된 입찰 절차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대응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필리핀 한 상원 의원은 시장에서 400에서 1000페소 하는 개인 보호 장비를 정부는 1800페소에 구입을 했으며 필리핀 대학교가 개발한 검사 키트를 구매하지 않고 한국과 중국의 검사 키트를 수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한 박이호는 두 번째 유행이 될 수 있다고 마갈롱 시장이 말했습니다. 마갈롱 시장은 검역 추적을 위해 13개의 바랑가이를 봉쇄했습니다. 마갈롱 시장은 도시 인구의 10%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하면서 엄격한 시 경계 통제를 시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박이호 씨는 주류 판매를 다시 금지했으며 일요일 공공시장은 폐쇄됩니다. 또한 8월 2일과 9일 종교 활동도 금지되며 일요일에 이동은 제한되고 소독 활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시장은 말했습니다. 기관 간 태스크포스 팀은 8월 1일부터 GCQ 하에서도 인터넷 카페, 과외교습소, 피트니스 센터, 스포츠 시설의 최대 수용 인원의 30%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페즈 장관은 정부 제한을 준수하면 몇 주 후에 최대 수용 인원의 5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식당의 수용 인원도 기존 30%에서 50%로 증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말라카냥은 7월 31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8만 5천 명에 도달하면 MECQ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8월 1일부터 MGCQ 하에서 마사지, 문신 서비스도 허용됩니다. 허용되는 서비스는 전신 마사지, 문신 및 바디 피어싱, 라이브 이벤트, 엔터테인먼트, 도서관, 박물관 및 문화센터, 관광지, 언어교육, 운전연수 등이 허가됩니다. 한편 필리핀 정부는 모든 형태의 지역사회 검역에서 주류를 제공하는 술집 및 유사시설의 운영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확진자가 발생해 28일까지 폐쇄됐던 이민국 본청이 30일까지 추가로 폐쇄를 연장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민국 본청 700여 명의 직원 중 절반만이 월요일과 화요일 검사를 실시했으며 추가 인원에 대한 검사를 위해 2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가 연장은 건물 전체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국정연설에 언급한 수도권 상하수도 2개의 회사와의 계약을 새롭게 체결을 원한다고 해리루크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초입해서 야당 상원의원인 드릴론 의원이 수도회사의 민간 이양에 관여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 수도권의 물 관리는 현재 메트로 마닐라 서부 지역은 메트로 퍼시픽의 자회사인 마닐라드 워터 서비스가, 동부 지역은 아얄라의 자회사인 마닐라 워터 컴퍼니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5월 메트로 퍼시픽과 아얄라 그룹에 대해 상하수도 관련 계약과 관련 사과를 전했으며 두 그룹은 필리핀 정부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에 협력하기 위해 세금을 선납했고 많은 후원금을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MMDA는 에드사를 따라 설치된 콘크리트 장벽이 너무 좁아 버스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보도에 대해 콘크리트 장벽은 3.3m에서 3.5m로 버스의 폭 2m에 비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버스들은 차선에서 1.3에서 1.5m의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어 제한 속도만 준수하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MDA에 따르면 버스 전용 차선의 속도 제한은 시속 50km입니다. 6월 이후 에드사에 설치된 콘크리트 장벽으로 인한 사고는 62건이 발생했습니다. 필리핀 해외 근로자들의 해외 취업을 위해서는 향후 2년간 해외 근로자를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아테네우 경제학자가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수백만 명에 달하며 필리핀 해외 근로자도 5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향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의료진, IT 및 엔지니어링 전문가는 유지될 수 있지만 유람선과 관련된 승무원의 수요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민 노동자가 있는 필리핀은 2020년 말까지 실직한 OFW에 40만 명이 송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직종은 가사노동과 같은 기초적인 일을 수행하는 여성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4월 송금액은 지난해 대비 16% 감소했으며 금년 총 송금액은 10에서 30%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금년도 OFW의 해외 송금이 지난해 300억 달러에 비해 5%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최대 4%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중앙은행장이 말했습니다. 은행장은 정부의 보건 및 기술 분야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해외에서 일하는 필리핀 보건 종사자는 수요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통계청에 따르면 필리핀의 가정의 12%가 OFW로부터 송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20만 명의 OFW가 직장을 잃고 귀국을 하는데 중앙은행의 5% 감소는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립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필리핀 농무부는 팜팡가의 양계 농장에서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조류독감 균주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철새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무부는 총 38,701마리의 닭을 살처분했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은 지난 3월에도 누에바시아 메추리 농장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여 15,000마리의 메추리를 살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부채가 지난해 6월 7조 8,680억 페소에 비해 15.1% 증가한 9조 540억 페소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는 17.1% 증가했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부채 증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차용함으로써 부채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부채의 68%는 국내에서 조달됐으며 32%는 외부에서 조달됐습니다. 필리핀 세입 하원위원회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12%의 부가세를 부과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에서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를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매자에게 디지털 서비스 또는 상품을 제공하는 실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넷플릭스, 라자다, 쇼피 등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무부는 이 법이 정부의 100억 페소의 세수를 증가시킬 것이며 이 중 90억 페소는 필리핀에 기반을 둔 외국 기업에서 징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최대 통신회사인 스마트는 7월 30일부터 5G 상업용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티는 마카티, 보니파시오, 아레나타시티, SM 메가몰 및 몰 오브 아시아 지역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쾌전시의 노스 에베뉴, 마닐라의 다프트 에베뉴, 오이티가스, 팜팡가 클락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5G 이동통신은 언제 어디서나 환경에 제약 없이 사람과 사물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게 지연 없이 기가 끝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통신을 정의합니다. 최근 발간된 2019년 글로벌 위트니스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 환경운동가 43명이 사망해 아시아에서 가장 치명적인 국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살해된 환경운동가 212명 중 20%가 넘는 43명이 필리핀 출신이며 콜롬비아가 6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필리핀은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에는 30명이 사망하여 필리핀이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분의 살해는 90%가 자원이 풍부한 민다나오와 네그로스 섬에서 발생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8명이 살해됐습니다. 글로벌 위트니스는 대기업을 비롯해 영향력 있는 정치인 및 기존 토지 소유자들은 지역사회의 권리와 복지, 운동가들의 삶을 무시하고 계속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리핀 국회의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속에서 학교 개학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있어 교육자료의 방송을 위한 정부와 ABS-CBN의 가능한 파트너십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ABS-CBN도 전국의 교육 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위해 전속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유행으로 인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국의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내무부는 오토바이 뒷좌석 탑승을 위반한 사람이 1만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보호 수단으로 플라스틱 차단막이 있는 경우 커플이 오토바이를 동승하도록 허용했었습니다. 결혼한 커플 외에도 동거인, 동성애자, 양성애자 및 트랜스젠더 등 한 집에서 사는 경우 허용됩니다.
내무부는 오토바이 차단막에 대한 설치 마감일을 7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후 중국인 보고 근로자를 납치한 혐의로 6명의 중국인과 1명의 필리핀인이 체포됐습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7월 12일 84,000페소의 월급을 제공하는 빠라냐케의 온라인 도박회사에 일자리를 신청했으며 16일 면접을 보러 갔다 중국인들에게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면접관들은 피해자에게 15,000페소의 월급을 제시했지만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들은 석방의 대가로 84,000페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급감한 항공 교통량이 2024년은 돼야 원래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ATA는 업무상 여행 수준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신기술과 원격 근무 도입으로 사업체들이 출장을 영구적으로 축소할 것이라고도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년간 화물 운송이 항공업계의 주요 수익원으로서 출장 여행을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의 저가 항공사인 세부퍼시픽 항공사가 8월 6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마닐라 인천 항공편을 운행합니다. 마닐라에서 오전 11시 55분에 출발하며 인천에 오후 5시 5분에 도착하는 항공편은 외국인 탑승객은 48시간 이내에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며 14일간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검역시설에 머물러야 하고 비용 140만 원은 자가부담이라고 고지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한국문화원이 8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주 동안 초급자를 대상으로 무료 온라인 한국어 수업을 제공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문화원은 이번 시범 운영은 한국어에 대한 배경 지식이 거의 없는 초보자를 위한 코스라며 목요일부터 페이스북 링크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최신 위조 기술 방지를 위해 추가 보안 기능을 강화한 지폐를 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성명서에서 노인들과 시각 장애인에게 친숙하고 최신 위조 방지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폐 오른쪽에 짧은 가로선이 추가되어 만지면 느낄 수 있으며 50페소는 1쌍, 100페소는 2쌍, 200페소는 3쌍, 500페소는 4쌍, 1000페소는 5쌍이 있어 구분이 편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페소 환율은 어제와 같은 1달러에 49.19로 마감되었으며 원달러 환율은 1192원 92전을 기록했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4.30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필리핀 주변에 많은 비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기상청의 발표에 따르면 비구름은 3, 4일 유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외출 시에는 우산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가 예상되며 일출은 5시 39분, 일몰은 6시 26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